이번 토픽은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모집단이 있고 여기에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시그마 제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검증하냐면 표본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본 분산을 이용하고, 왜 표본 분산을 이용하냐 하면 이 표본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한 거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보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는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즉 S제곱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이 크면, n이 크면요,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을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한 것이고,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작다면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을 부정확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n이 사용됩니다. 가설 검증하려면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스텝 1, 2, 3, 4, 5, 6, 이 순서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 선정의 가장 기초적이 된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뮤와 표본에 있는 x바 간의 관계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통계적인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x바의 평균은 뮤하고 일치하고 x바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n과 일치하고 x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비슷하게 시그마 제곱과 s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모분산과 표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제6장 토픽 5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표본 인대로 추출해 봅니다. 그럼 각 표본마다 S제곱이 있겠죠? 그 S제곱들을 봤어요. S제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S제곱이 여러 개 있겠죠? 이 작은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각 작은 동그라미에도 S제곱이 있습니다. 그 S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S제곱과 제곱에 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없고요. 대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거는 뭐를 얘기할까요? S제곱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S제곱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요,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고, 이거 차이라고 일장 카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글자라고 씁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요. 분자는 n-1 곱하기 S제곱이라 n은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S제곱은 분산이라 0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분모도 시그마 제곱이라 0보다 당연히 클 거예요. 요거를 제가 V라고 하겠습니다. 요 값을. 이 V는 이렇게 0 이하의 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쪽에 높이는 바로 떨어집니다. 테일이 바로 낮아지는 반면에 여기는 테일이 높아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뮤에 대한 검증을 할 때 무엇을 썼냐면 G를 사용했습니다. G는 왜 사용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오버 스퀘어루트 한 것은
표준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를 사용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할 때 검정 통계란 무엇을 쓸까요? 바로 요걸 씁니다. 이 카이자고 분포, 요 분포를 사용합니다. 먼저 스텝 1을 보겠습니다. 스텝 1은 가설의 설정이죠.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입니다. 뮤에 대한 가설 설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검정 이렇게 되어 있었죠. 뮤는 뮤 제로와 일치한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단축 검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뮤는 어떤 숫자 뮤 제로 이하다. 아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그마 제곱에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제곱이 어떤 숫자다. 아니다. 숫자를 표시할 때는 통계학에서 항상 대충 이렇게 합니다. 뮤에 제로가 붙었으면 숫자를 표시한 거고, 시그마 제곱에 제로가 붙었으면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그마 제곱이 어떤 숫자라면 뭐 하고 서브스크립트 0을 썼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에 시그마 스퀘어냐 제곱을 쓰느냐 하는 한수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뮤도 하나의 기호죠. 근데 분산 시그마는요, 시그마 제곱을 포함한 거가 하나의 기호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이 기호의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양측 검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단축 검정입니다. 검정 통계량의 선정을 보겠습니다. 스텝 2, 아까 이걸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스텝 3, 유의순의 결정인데 그것은 알파를 정하는 건데 일반 문제에서는 문제 보통 주어지고 본인이 직접 분석할 때는 알파를 보통 정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에서 1%에서 5% 사이를 정하죠. 그다음에 검정 규칙을 정합니다. 검정 규칙은 뮤에 대한 검정과 동일합니다. 이거 양측 검정이죠. 이거. 그리고 이것은 단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뮤하고 다른 점은 요것이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양측이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 베어, 즉 임계치가 양쪽에 있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하합니다. 근데 기각할 확률은 유의수는 아닙니까? 기무가설이 맞을 때 기무가설 기각할 확률. 기무가설이 맞다는 것은 기무가설이 맞을 때 카이 제곱 이거의 분포를 말하는 거고, 기각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기각할 확률 하니까 이 빗금치 면적인데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알파이니까 각각 2분의 알파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분의 알파니까 V에 2분의 알파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왼쪽 게 문제입니다. 왼쪽 거는 왼쪽 꼬리의 면적이니까 언뜻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이쪽이 G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면 이쪽은 마이너스 G의 서브스크립트 2분의 알파인데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 G는 표준정기분포라 가운데가 0이죠. 그러나 이 카이 제곱 분포는 가운데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취하지 못합니다. 여기 0 이하의 값을 취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진 않고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빨간 수직선, 즉 임계치의 오른쪽 전체의 면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면적입니다. 이것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왼쪽에 빨간 빗금치 면적이 2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이것은 1 빼기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임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V에 1-2분의 알파, 즉 이 임계치보다 오른쪽에 있는 면적이 1-2분의 알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모집단 분산이 작다 크다로만 정할 때 작다는 뜻이 작다고 한 거고, 대립가에서는 아니야 모집단 분산이 크다고 한 거입니다. 그러면 S제곱이 또는 시그마 제곱 분의 n-3 S제곱이 클 때 또는 작을 때 어느 때 기무가수를 채택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제곱이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S제곱이 작을 때, 즉 여기 작을 때 기무가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임계치가 있고 그거보다 작게 나오면 기무가수를 채택하고 그거보다 크게 나오면 기무가수를 기약하면 됩니다. 기무가설이 맞을 때 기무가설을 기약한다는 경우는 이 경우죠. 그 확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른쪽 꼬리 면적 알파이므로 이 임계체 값은 V의 서브스크립트 알파가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에서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다 했어요. 즉 시그마 제곱이 크다는 거고, 대립가설은요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시그마 제곱이 작다는 것입니다. 즉 기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크다, 대립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작다. 여기 질문은 모집단의 분산이 커 작아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될까요? 언제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되냐면 모분산이 크다고 했으니까 클 때 채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계치가 있고 임계치보다 크게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그거보다 작으면 기약하면 됩니다. 기무가설이 맞을 때란 기무가설이 맞을 때 이 분포가 있고요. 기무가설이 맞을 때 기무가설을 기약하는 경우란 여기서 기약하기로 했죠. 그 기약할 확률은 이 빨간 빗금치 면적인데 그것이 알파 유의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알파가 있고요. 그럼 임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녹색 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녹색 면적은 빨간색 빗금치 면적이 알파이니까 녹색 면적은 1-알파가 되겠네요. 따라서 임계치 오른쪽 면적이 1-알파이므로 요 표시는 임계치 값의 표시는 V의 1-알파가 됩니다. 즉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1-알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양측 검정과 단 두 개의 단측 검정을 봤습니다. 그것이 검정 규칙입니다. 스텝 5에서 자료 수집이라는데 보통 통계 문제에서 자료 수집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문제가 나오죠. 이제 검정 통계랑 계산합니다. 즉 이거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이 빨간 선 임계치와 비교해서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길에 대한 분산이 과거에 0.3이었다. 그러나 최근 작업자 교체로 분산이 바뀌었다고 경영진은 생각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0개의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길이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유의수는 5%에서 모분산이 0.3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자의 교체가 이루어졌죠. 그 전을 before라고 하고 그 이유를 after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분산이 0.3이었어요. 근데 after에도 분산이 0.3일까? 일까? 하는 겁니다. 0.3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시그마 제곱을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before의 분산이 아니고요. 시그마 제곱은 after의 분산입니다. 0.3이라는 것은 시그마 제곱이 0.3이라는 것이고 0.3과 다를 것이라는 것은 시그마 제곱이 0.3과 다르다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가설의 설정인데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봐야 되겠죠? 그것은 양측 검정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대립가스에 놓으면 되겠죠. 시그마 제곱은 0.3이 아니다. 규모가설은요, 시그마 제곱은 0.3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을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요, 조금 전에 이걸 했어요.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n-1입니다. 자, 여기서 요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이고 이 값을 저는 그냥 v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게 시그마 제곱이 0.3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시그마 제로 스퀘어, 즉 요게 0.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스텝 3에 유의수는 주어졌죠. 5%라고 주어졌습니다. 스텝 4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양측 검정입니다.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임계치는 양쪽에 있고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빨간 선 안에 들어오면 규모값을 채택하고요. 벗어나면 기각하면 됩니다. 기각하는 건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빗금침 면적 두 개를 합치면 알파죠. 그래서 각각 2분의 알파라 지금 알파가 5%라 각각 2.5%씩이 됩니다. 기호로 표시하면 요 임계치는 V에 서브스크립트 2.5%이고 요것은 기호로 표시하면 V에 서브스크립트 97.5%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선 오른쪽 녹색 전체의 면적이 97.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른쪽의 면적이 97.5%일 때 이 카이 제곱 값을 카이 제곱 값이 요것이란 뜻입니다. 스텝 5를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이 10개고요. 그럼 s제곱은 표본의 분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s제곱이 0.1499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 스퀘어드는 요거죠. 0.3이 되어 있고요. 요거 계산을 하면 4.497이 나옵니다. 스텝 6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제가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텝 4에서 요거를 안 구했어요. 요거 표가 필요합니다. 요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 표입니다. 지금 자유도가 있는데요.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자유도는 n-1이라고 했죠. 이게 자유도라고 했어요. 표본의 크기 n이 10이니까 자유도 9를 찾으면 됩니다. 9를 찾아봅니다. 먼저 빨간 선, 즉 임계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왜냐? 오른쪽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거부터 볼게요. 여기가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알파일 때 이 값이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알파일 때 임계치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알파 5%라는데 알파가 얼마야? 2.5%니까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5%일 때를 따라 내려가면 19.023이 나옵니다. 즉 이 값은 19.02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값을 찾아내는 거죠. 이때 오른쪽 꼬리라고 하지만 오른쪽 전체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97.5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라고 했지만 오른쪽 전체의 면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전체의 면적이 97.5%이므로 요거가 있죠.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 내려가서 보면 2.7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2.700이 되겠습니다. 즉 스텝 4의 검정 규칙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2.7000과 19.023 사이에 있으면 규모값을 채택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약한다. 그게 정확한 검정 규칙입니다. 자, 이제 스텝 5 계산 이미 했죠. 4.4976으로 4.497로 했습니다. 이제 스텝 6를 보겠습니다.
규모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 4.497은 검정 규칙에 보면 어디 있나요? 4.497은 2.700과 19.023 사이에 있으므로 규모가설을 채택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분산이 0.3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서, 아니 왜 분산이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0.1499라고 나왔어요. 0.3하고 매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2배 이상 있잖아요. 0.3은 0.1499의 2배가 되는데 왜 규모가설을 채택해요? 다른 것 같은데 분산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보니까 크기가 2배가 되지만 분산이 달라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